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에서 전격 해임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면 충돌을 피했지만 결국 당권 도전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그동안 윗선으로 지목되어온 행안부나 서울시, 경찰청 등 상급 기관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꼬리 자르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는 17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 예산 증액과 반격 능력 보유는 미국의 억지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6박 8일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 원전과 에너지, 방산 등 다방면에서 세일즈 외교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 때처럼 거리 두기 의무가 없고 요양시설 접촉 대면 면회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섭취 등도 가능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선 다음 주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중국 방문길이 막히면서 비자까지 만료된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지원 기관들이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사 역할을 대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말인 오늘부터 전국 곳곳에서 많은 눈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영동 지방엔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이 주말인 오늘부터 전국에 다시 눈이나 비가 오겠고 특히 영동 지방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고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고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5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눈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유입되면서 경기도에 최고 7cm, 서울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동시에 해임했습니다. 이는 나 전 의원을 3년 임기 장관급인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위촉한 지 3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을 경질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사의 수용이나 해촉 대신 해임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물론 기후대사직에서도 해임한 건데 최근 나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임 발표 3시간여 뒤인 자신의 SNS에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저출산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낸 나 전 의원은 사색의 시간을 갖겠다며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는데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언제 밝힐지 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으로 불리는 상급 기관까지 수사를 확대하진 못한 채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들 기관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아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직후부터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제19 감싸기,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눈치 보기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상황. 실제로 이상민 장관을 피해자로 입건하고도 행안부 압수수색 당시 정작 장관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도 특수부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출범 74일 만에 수사 결과 발표에서
책임 추궁의 최고 윗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그쳤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상급기관 수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2달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대면은 물론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내린 결론입니다.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책임의 전제가 되는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지만 이태원이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소관으로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않아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쉬운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수본이 이번 참사를 관계기관의 과실이 중첩된 결과로 판단한 만큼 재난안전을 총괄 지휘하는 이들 기관의 책임 역시 물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수본처럼 해석을 하면은 서울시내 25개 구는 다 각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서울시는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게 되어버리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행안부 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에 구성하고 설치해서 재난에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특수본이 이미 훑은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보안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윗선의 책임에 대해 특수본과 다른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 윗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어제 오전 피해자 진술을 위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특수본 수사에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에서 더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특수본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돼선 안 된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장관 등 지휘부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의 의무 위반을 법리상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 법률가로서 봤을 때 타당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서 500명이 넘는 인력으로 수사한 결과가 고작 꼬리 자르기를 입증하는 것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윗선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일선 직원들만 책임을 묻는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만큼 부득이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고공행진에 연료비 상승폭도 상당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에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서울역 쪽방촌 주민 대부분은 전기장판이나 난로에 의지해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아껴 쓴다고 하지만 전기료는 오르고 누진세 적용까지 받아 요금 폭탄을 받기 일쑤입니다. 계량기를 전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전기값하고 보일러값 아끼기 위해서 저녁 때만 잠깐 틀고. 다른 쪽방촌 사정도 비슷합니다. 이곳 쪽방촌 주민 절반은 기름 보일러를 쓰는데 등유 가격 급등으로 겨울 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IMF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물가, 특히 연료비는 무섭게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전기료는 10.9%,
도시가스 8.9%, 등유 가격은 무려 57% 넘게 뛰었습니다. 이런 연료비 인상은 저소득층에 더 가혹했습니다. 소득 하위 20%가 쓴 연료비는 월 평균 66,950원으로 1년 전보다 12.4% 늘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증가폭이 6.8%인 것과 비교하면 연료비 부담이 2배에 달하는 겁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뛴 게 등유나 그다음에 이제 경유 이런 거기 때문에 등유가 50% 뛰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우처라는 게 금액으로 나가는 거지 인상됐다고 해서 인상분을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요금 감면 한도를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높이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가스요금과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까지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돼 서민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인 연 3.5%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 오름세 때문이라고 인상 배경을 밝히면서 올해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주겠지만 추가로 올릴지는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와 미국 등의 통화 정책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채 등 채권 발행 규모가 55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장외 채권 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체 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보다 54조 5천억 원, 6.6% 감소한 774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채 발행액은 전년보다 28조 5천억 원, 12.5% 줄어든 199조 7천억 원이었고 회사채는 금리 급등과 단기 금융시장 경색의 여파로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26.2% 줄었습니다. 반면 금융채 발행 규모는 시중은행 발행이 늘어서 전년 대비 19조 1천억 원, 7.6% 증가한 27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채권 시장 위축으로 장외 채권 거래량도 전년 대비 16% 줄어든 4,46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개인의 경우 안정적인 고금리 채권을 선호하면서 국채와 회사채 등을 전년의 4.5배 수준인 21조 4천억 원 어치에 순매수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50년이 넘게 동네 주민들의 목욕을 책임졌던 원삼탕은 지난해 4월 이미 문을 닫았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손님 발길이 끊긴 상황에서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올라 동네 목욕탕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욕탕 굴뚝에 모락모락 피어나던 흰색 연기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굳게 닫힌 목욕탕 입구에는 휴업을 알리는 팻말 하나가 덩그러니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던 원삼탕입니다. 50년 넘게 동네를 지켜왔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4월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손님으로 가득 차 사물함도 모자랐던 목욕탕에는 이제 전기도 수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 절반 가까이 함께했던 일터이자 삶의 터전과도 같은 곳이었던 만큼 폐업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청 좋았어요. 아침에 와서
아침에 자고 나서 샤워 싹 하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와서 샤워하고 신선 노름이죠.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서울에서는 목욕탕 243곳, 전국으로 넓히면 96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날이 갈수록 느는 데 비해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은 점점 줄어들어 목욕탕을 유지하기 힘든 탓입니다. 혼자 다니기 시작한 목욕탕을 자녀와 함께 갈 만큼 긴 시간을 함께했던 동네 주민들은 목욕탕이 사라지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기들 데리고 그러고 다녔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거의 거기를 다 이용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못 가니까 또 목욕탕을 찾아가려면 먼 곳에 있으니까. 뜨거운 탕에서 하루 노고를 풀고 가족과 이웃의 등을 밀어주며 정을 나눴던 동네 목욕탕. 목욕탕에 쌓인 정겨운 기억들은 이제 추억 속으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6박 8일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UAE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원전, 에너지, 방산 등 다방면에서 양해각서 다수를 체결하고 정부는 UAE 국부펀드와 협력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를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알리고 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도피를 하다가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는 17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다음 주 국내에 들어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현지 시각으로 17일 새벽 0시 50분 비행편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17일 아침 8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은 어제 오후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귀국에 필요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조건을 갖췄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우리 국적기에 타는 순간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의 수사관들을 미리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전 회장이 국내에 들어오면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남 의혹에 쏠립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인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비용 20억 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주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밝힌 수임료는 3억 원. 검찰도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는데 당시 결정서에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검찰은 또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개입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도 김 전 회장 주도로 이뤄진 거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검찰, 그리고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는 이재명 대표. 성남FC 의혹 사건에 이어 또다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왜 그분이 자신의 변호사비를 내고 돈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며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은 변하지 않았고 확장 억제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국이 명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한국의 북핵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탄도미사일 70여 발을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북한. 올해는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북한의 강화되는 핵 위협에 맞서 한미는 핵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며 대응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진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론도 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변하지 않았고 확장 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며 궤를 달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부 전문가는 한국의 핵무장 논쟁은 북핵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에서 미국이 명확하고 단호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의 운용 자체는 미군이 하더라도 한반도 전체 핵전쟁 계획과 주요한 목표, 그다음에 실행 과정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의사가 충분히 그리고 확실히 관철된 상태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한국의 핵무장보다 핵우산을 더 폭넓게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장 억제가 믿음을 주지 못할 경우 북한에 명백한 신호를 주기 위한 핵무장 목소리가 열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로 촉발된 안보 딜레마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위기 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육군 아미타이거 부대가 미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아미타이거 시범여단과 미 2사단 예하 스트라이커 여단이 지난 2일부터 경기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대대급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훈련에는 한미장병 800여 명과 K808 차륜형 장갑차,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정찰 드론, 무인 항공기, 대전차 미사일 현궁 등 다양한 무기 체계가 투입됩니다.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은 미래 지상군의 첨단 전력과 작전 수행 개념, 최적화된 부대 구조를 검증하는 부대로 지난해 6월 창설된 이후 미군과의 연합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입대한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진이 신병교육대 조교가 됐습니다. 육군은 제5보병사단이 훈련병 부대 배치 절차를 통해 김석진 훈련병을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훈련병이 직접 조교 선발에 지원했고 재식과 구령조정평가, 구술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은 오는 18일 훈련을 수료한 이후부터 조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핵심 지역인 솔레다르를 차지하기 위한 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점령을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교전 중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전차를 타고 빠르게 진격한 마을 곳곳은 폐허가 돼 있습니다. 건물에 올라간 군인들이 창가에서 바그너 그룹의 깃발을 펼쳐댑니다. 바그너 용병을 앞세운 러시아는 이 화면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동부 솔레다르를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솔레다르 점령을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인접한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 군까지 포위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Вечером 12 января завершено освобождение города Солидар, которое име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успешных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действий на Донец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솔레다르는 인구 10,000명에 불과한 소도시지만 남쪽 바흐무트와 북쪽 시베르스크를 잇는 동부전선의 핵심 방어선입니다. 또 거대 소금 생산 기업이 있는 동시에 지하 광산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하르키우와 헤르손을 잇따라 내주며 폐색이 짙었던 러시아의 서륙이 걸린 전장입니다.
이곳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러시아군의 서진을 막아오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교전 중이라며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А особливо сьогодні відзначу десантників 77-ї окремої аеромобільної бригади, які разом з бійцями 46-ї окремої аеромобільної бригади в Солидарі отримують займані позиції і завдають ворогу відчутних втрат. 양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솔레다르의 상황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한 잔혹한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전역에 항공대란을 일으킨 전산 오류는 하청업체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연방항공청 관계자들을 인용해 하청업체 직원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던 중 데이터 파일을 손상시켜 이 같은 대란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다른 전산 시스템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AA 시스템도 전산 작업으로 데이터나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정해뒀으나 이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네이도의 통로라고 불리는 미국 중남부 지역을 20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동부 폭설과 서부 홍수에 이어서 토네이도까지 미국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청난 바람에 지붕이 휴지 조각처럼 날립니다. 어느 것도 지탱할 수 없는 바람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깔때기 모양의 소용돌이인 토네이도입니다. 시속 50km의 속도로 이동하며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미 중남부 엘라베마에만 20개 넘는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You could hear the roar, glass going everywhere. You could hear the roof literally being torn off right over our head. 토네이도가 지나간 마을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변했습니다. 집도 가게도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기조차 힘든 모습입니다. The governor has already committed to doing a declaration of emergency, and also we've gotten commitments from Washington to get the support that we need. 동부 폭설과 서부 홍수에 이어 중남부를 덮친 토네이도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토네이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미국. 지난 1974년엔 이틀 동안 토네이도 148개가 13개 주를 관통해 30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어제부터 중국에서 판매됐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머크사의 라게브리오가 중국 본토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된다고 전했습니다. 라게브리오는 경증 또는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감염자들이 먹는 약으로 지난달 29일 중국 정부의 조건부 수입 승인이 났습니다.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도 올해 상반기에 중국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전남 여수와 고흥 섬 지역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전 운송업체 선정 과정 문제로 대법원이 면허 취소를 결정했는데요. 지자체에 별다른 제재가 없어 무면허 운행이 수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해상 교량 위로 마을버스 한 대가 지나갑니다. 조발도와 둔병도 등 섬 4곳을 거쳐 여수와 고흥을 잇는 유일한 대중교통입니다. 만년 적자 노선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수개월째 무면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한정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수시의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2020년 해당 버스 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 당시 3.8점 차이로 떨어진 A업체는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5점 만점을 차지하는 대체수단 준비 기준을 충족했지만 결과는 0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년 만에 여수시의 심사 결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면허가 취소됐지만 면허권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타사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라는 판결인데 타사의 면허도 취소하지 않고 2달이 넘도록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수시는 대법원 판결 2달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운송사업자 공모와 임시버스 준비에 나섰습니다. 면허도 없는 버스가 농촌 어르신들을 태우고 다니는 동안 여수시는 법적 자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3주 운행을 하는데 그게 끊기면은 학생들이나 이제 어르신들이 교통수단이 없어져요. 판결이 나고 이제 송달되는 기간도 있고요. 새로 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한테 면허를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법률 검토를 좀 필요가 했어요. 대법원 판결로 탈락 업체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 위법행위 여부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전신주에 불꽃이 튀면서 일대가 2시간 넘게 정전됐습니다. 신호등 전력 공급까지 멈추면서 안 그래도 막히는 금요일 퇴근길에 혼잡이 가중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대인데 신호등이 꺼져 있습니다. 차로는 양방향이 꽉 막혀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전신주에 불꽃이 튀면서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 신호등 전력 공급까지 차단된 겁니다. 금요일 퇴근길인데다가 복구 작업을 위해 일부 차로까지 통제되며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960여 가구는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고 일부 시민들은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 만에야 재개됐습니다. 한전은 빗물로 처진 전선들이 서로 닿으면서 불꽃이 발생해 단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이 모두 타 5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타는 냄새와 연기가 발생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에는 경남 창원 버섯 재배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개 동 가운데 1개 동이 모두 타고 1개 동이 일부 소실되면서 5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클럽에서 성범죄 용도로 악용되어 온 마취제 케타민을 밀수한 마약 조직원들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30대 총책 A씨 등 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사회초년생인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6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케타민 10kg가량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케타민 10kg은 시가로 10억 원이 넘고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운반책들은 적발을 피하려고 태국 현지로 건너가 소량으로 나눠 구매한 뒤 속옷 등에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장균이 검출된 햄버거 패티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 맥도날드 상무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패티 납품업체 이사였던 송모 씨와 공장장 황모 씨도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 새벽 3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에 있는 육류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같은 건물 기숙사에 살던 22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공장 관계자인 70대 김모 씨는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 하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7일 대구 침산동과 산격동 주변을 흐르는 산천에서 발견된 백로 8마리의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류 농가 164곳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고 야생조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완도군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모두 1,2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해양치유,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 관광의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통일 신라 때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왕국의 위협을 이룩한 장보고 대사의 기상이 서려 있는 전남 완도입니다. 이곳 청해진 유적은 사적 제308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국립문화대 연구소가 발굴한 이곳 장도 일대는 청해진의 본영이 그대로 복원돼 있습니다. 장보고 동상과 기념관 등이 있는 일대에 전시와 체험, 연구 등 해양수산 분야를 모두 망라한 시설이 들어섭니다. 완도군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성공한 겁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 산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해양수산박물관의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5만 군민과 30만 향후가 하나로 일치가 돼서 영원한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만 3천 제곱미터의 터에 들어서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에는 국비 1245억 원이 투입됩니다. 관광 완도의 거점이 될 박물관은 청해진 설치 1200년이 되는 오는 2028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양관광 거점도시 사업과 연계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1000만 관광객 시대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음이온이 많이 나오기를 이름난 명사심리해수욕장 일대의 해양치유시설과 어우러져 해양 거점 도시 완도를 이끄는 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비싼 배송비를 각오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이나 시민단체의 노력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홈페이지에 접수된 택배 배송비 부당 요구 사례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배송비로 제주 지역은 추가 10,000원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4,4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배송비 3,000원에 제주도 추가 배송비 4,000원까지 붙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결제를 완료한 후에 문자로 추가 배송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섬이라는 이유로 부과되는 추가 배송비로 제주도민들은 내륙 지역 거주민보다 무려 6배 비싼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민들이 부담한 평균 추가 배송비는 2,160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69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조사한 제품 1,000여 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추가 배송비를 청구했는데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셜 커머스의 경우 판매 제품의 95%에 추가 배송비가 붙었습니다. 또 같은 제품인데도 업체별로 배송비가 2,500원에서 최대 10,000원까지 차이 나는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행정과 시민단체에서 추가 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추가 배송비에 대한 산정 기준 등이 관련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온라인 배송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도민들의 과도한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국내외에 내전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 16세기 조선 나전함 함점이 최근 환수됐습니다. 조선 중기의 나전함이 왜 이렇게 희귀한지 또 고려 나전함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조선 나전함 기증식입니다.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들로 구성된 젊은 친구들이 일본 소장가가 경매에 내놓은 걸 사들여 기증한 나전 7 연꽃 넝쿨무늬 상자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가로 46cm, 세로 31cm 크기로 평소 귀중품이나 문방구 등을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늬가 촘촘한 고려 나전함과 달리 큼직한 연꽃 문양과 넉넉한 여백, 넝쿨 주기를 끈음질 방식으로 이어붙인 기법 등 조선 나전 7기 공예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망치로 두들겨서 표현한 타찰법이라든지 줄기를 끊음질로 표현한 것들은 기존의 고려 나전 칠기에서 볼 수 없던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16세기 조선 나전함은 전 세계에 4점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될 만큼 희귀한 유물입니다. 상자 재질이 목재인데다 시기상 임진왜란 등 전란을 겪으며 소실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 전란의 영향과 함께 재질이 가지는 그런 취약성 때문에 현재는 많이 남아있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이유로 현재 남아있는 나전함 대부분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입니다. 나무로 짠 가구에 전복이나 조개 껍데기를 갈아 문양을 만들어 붙이는 나전 기법. 빛에 반사되어 시시각각 변하는 자개의 빛깔은 영롱하고 신비로워 예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환수된 나전함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선의 공예적 독창성을 보여주는 유물이어서 기업인들의 기증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고 강수연 배우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넷플릭스의 SF 영화 정의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 신상옥 감독의 유작 겨울 이야기도 아들 신정균 감독과 후배들의 손으로 18년 만에 상영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승과 자원의 고갈, 우주에 세워진 쉘터에서의 2194년 기후변화로 폐허가 된 지구. 지구인이 이주한 우주 쉘터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전설적인 용병 정의의 뇌를 복제해 최고의 전투 AI를 개발합니다. 부산행과 지옥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의 SF 장르물로 AI 용병 정의 역의 김현주 배우가 강렬한 액션과 함께 인간과 AI의 상반된 감정 연기를 소화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 강수연 배우의 9년 만에 영화 복귀작이자 첫 SF 출연이기도 했지만 고인의 마지막 작품으로 남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수연 선배가 이 영화를 좀 기획하게 되고 이 영화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어떤 원동력 같은 게 됐던 누구보다 진지하셨고 또 현장에서 열정적이셨고 근데 아마 선배님이 안 계셨다면은 두 사람을 제가 얻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부분에서 선배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로 돌아가신 거야, 할아버지는. 이거 내 거야! 한국 영화의 거장 고 신상옥 감독의 75번째이자 마지막 작품이 18년 만에 관객을 만납니다. 신 감독이 칸 영화제 출품을 준비했던 작품으로 치매를 앓는 노인과 간병에 나선 며느리를 통해 치매 가정의 고통과 갈등, 화해를 담았습니다. 지난 2004년 촬영을 마쳤지만 갑작스런 병환으로 신상옥 감독이 세상을 떠나면서 미완성으로 남았던 작품 겨울 이야기. 아들 신정균 감독과 후배 영화인들이 뜻을 모아 필름 촬영본을 디지털로 복원했고 헌정시사회를 통해 동료였던 원로 영화인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편집을 다 완성을 했어도 그 다음날 또 부족한 게 있다고 또 바꾸시는 분이에요. 최대한 그분이 마지막에 편집본에서 변화가 없게끔 아버지 미약하지만 18년 만에 제가 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능력이 이렇게 안 돼서 그나마 지금 개봉합니다. 1952년 악야로 데뷔해 성춘향, 빨간 마호라 등 평생을 영화 속에 살았던 고 신상옥 감독은 한국인 최초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우리나라 영화계를 대표했습니다. 1978년에는 최은희 씨와 북에 납치돼 8년 만에 극적으로 탈북하는 등 영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최근 음악 시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K-팝 걸그룹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룹 빅뱅의 태양과 완전체로 돌아오는 엑소까지 K-팝 남성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예고하면서 역풍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2세대 대표 보이그룹 빅뱅의 태양이 폭발적 에너지가 가득한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5개월의 공백 끝에 발표한 솔로 앨범이자 YG를 떠나 새 소속사에서 처음 선보이는 곡입니다. 특히 이번 곡에는 그룹 BTS의 지민이 함께 참여해 무대 위 두 사람이 만들어낼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초대받아서 이제 가게 되면서 BTS 멤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게 되면서 지민이도 만나게 됐고 때마침 같이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라는 대화까지 이어졌고
빅뱅의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YG에 남은 리더 지드래곤도 올해 안에 새 노래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드래곤은 새해 첫날 유튜브를 통해 깜짝 영상을 올리며 활동 복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앨범도 준비 중이고요. 그룹 엑소도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리더 수호는 SNS를 통해 엑소의 컴백을 예고했는데 복귀 시점은 군 복무 중인 멤버 백현이 소집 해제되는 2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BTS 동생 그룹으로 통하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BTS 공백을 노리며 세대 교체에 나섭니다. 컴백을 보름 남짓 앞두고 새 앨범은 선 주문량 156만 장을 넘기며 자체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블랙핑크와 아이브, 뉴진스 등 온갖 차트를 휩쓸고 있는 걸그룹의 약진 속에 새해를 화려하게 장식할 K-팝 남성 아티스트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최정은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놀기도 뭐하고 부모님 드리고 용돈도 벌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대학생들은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도 벌며 근로의 신성함을 배우는 방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체에서부터 사무실에 불 끄기에 이르기까지 전공을 살리는 아르바이트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렵고 더럽다는 3D 아르바이트를 택해 이들이 받는 일당은 27,000원. 자기 힘으로 불황을 조금이라도 이겨보겠다는 젊은이들의 의지가 든든합니다. 사회 경험할 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더라도 하고 싶어서. 같은 말을 수백 번씩 반복해야 하고 종일 서 있어야 하지만 나레이터 모델들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떠올랐습니다. 상황이 바뀌니까요. 그때마다 재미있는 일도 많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소기굿 하고 싶어요. 1시간 수당이 2,500원. 일부 같은 또래 젊은이들에게는 우스운 액수겠지만 만족할 만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는 학생들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다 하거든요. 학교와 가까운 편의점과 스낵바 등은 학생들이 찾는 부업 자리.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건강한 땀방울을 흘려보겠다는 신세대 대학생들. 이번 방학은 값진 경험을 쌓은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주말 동안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비가 내리는 곳들도 있는데 기상 여건의 영향을 받아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최근 4주와 비교해서도 교통량이 줄어들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비교적 원활한 흐름 이어질 것으로 바라봅니다. 경부선 이용 계획 있으시다면 오늘 지방 쪽으로는 낮 12시 무렵 가장 많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수도권이나 천안 지역 중심으로 짧은 정체 나타나겠고요. 서울 요금소나 천안 나들목 부분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아직까지 뚜렷한 정체 구간 없습니다만 잠원 나들목 일대 서서히 교통량이 늘 것으로 바라보고요. 양재 일대 포함해 곳곳으로는 안개 구간도 많습니다. 감속 주행과 차간거리 확보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아직까지 정체 걱정 역시나 안 하셔도 되겠지만 오늘 서평택과 송악 구간 특히 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요. 곳곳으론 비가 이미 내려서 노면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감속 주행에 신경 쓰셔야겠고 시기에 따라 또 비상등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선 지방 쪽으로는 충북권 특히 많이 막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천과 증평 구간에 차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에는 눈 소식이 있죠. 월동장구 미리 잘 챙겨주시고 눈이나 비가 내린 후에는 감속 주행에도 다시 한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분들 안전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운항 정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눈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산간의 많은 곳은 70 이상, 강원 동해안에도 많게는 5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까지 비나 눈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는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7도, 춘천은 5도, 광주 11도, 부산은 12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